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두유로 사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시중에 파는 검은 콩 두유 대부분 검은 콩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어떤 제품은 전체 원료 중 검은 콩이 5%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다 당분이랑 첨가물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검은 콩 먹으려다 당을 더 먹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검은 콩을 제대로 먹는 방법, 그리고 검은 콩이 50대 이후 우리 몸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같이 짚어볼게요. 저 어릴 때 할머니는 밥 지으실 때마다 꼭 검은 콩을 한 줌 넣으셨어요. 콩이 몇 알 안 들어가는데도 절대 빼지 않으셨죠. 제가 왜 넣냐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몸에 좋은 거야. 그때는 그냥 어른들 습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건강 프로그램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는데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셨을까요? 검은 콩, 들깨, 마늘, 된장, 지금은 모두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것들이죠. 알고 보니 검은 콩도 그냥 넣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검은 콩은 신장을 보하고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알려져 있었고 동의보감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연구에서는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과학을 몰랐던 게 아니라 평생 가족들 건강을 챙기면서 몸으로 먼저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세월이 지나 보니 어머니의 밥상이 최고의 건강책이었더라고요. 그럼 검은 콩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힘이에요. 검은 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블루베리에 많다고 알려진 그 성분이에요. 근데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함량, 블루베리랑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럼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뭘 하는 거냐면요. 우리 몸 안에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들어지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부를 늙게 하고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것. 다 이 활성산소가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안토시아닌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거예요. 항산화, 즉 산화를 막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서 녹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특히 검은 콩은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안토시아닌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껍질 벗긴 노란 콩, 흰 콩은 이 성분이 거의 없어요. 검은색 껍질 그대로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 말고도 이소플라본, 사포닌, 비타민 E까지 항산화 성분이 여러 겹으로 들어있어요.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성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피부 윤기가 달라졌다, 눈이 덜 피로하다고 느끼시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두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예요.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소플라본은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우리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랑 비슷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러요. 갱년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갑자기 줄어들면서 몸이 혼란을 겪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열감,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 이유 없이 감정이 흔들리는 기분 변화. 이게 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오는 거예요.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이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완전히 대체할 순 없지만 자연스럽게 완충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의 열감 빈도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에도 연결돼요. 에스트로겐이 줄면 뼈 밀도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소플라본이 뼈 소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서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성분이에요. 50대 이후 여성분들한테 검은 콩이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약이 아니라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예요. 검은 콩은 혈당 관리가 걱정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식이섬유랑 단백질이 둘 다 풍부하거든요. 먼저 식이섬유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이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줘요.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천천히 내려오면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요. 그 다음 단백질이에요. 검은 콩 100g에 단백질이 약 36g이나 들어있어요. 쇠고기 못지않은 양이에요.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요. 밥 먹고 나서 금방 배고파지는 분들, 간식에 자꾸 손이 가는 분들, 검은 콩을 식사에 같이 드시면 그게 확실히 줄어들어요.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칼로리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방식이에요. 네 번째는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이에요.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거 그냥 노화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기기엔 좀 속상한 부분이잖아요. 검은 콩이 이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검은 콩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 시스테인이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케라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끊기기 쉬워져요.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이 케라틴 합성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관여해요. 모발은 두피 모낭에 영양이 잘 공급돼야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모낭이 약해지고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토시아닌도 여기서 또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가 두피세포를 손상시키면 모발 성장이 방해받는데 안토시아닌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면서 두피 환경을 보호해줘요. 예전부터 검은 콩이 머리를 검고 풍성하게 한다는 말이 전해져 왔잖아요. 이게 그냥 속설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다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모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비싼 샴푸 전에 검은 콩 먼저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신장 기능 보호예요. 신장이라는 장기, 사실 평소에는 잘 의식을 못 하시잖아요. 아프다는 신호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신장은 하루에 우리 몸의 혈액을 무려 200리터나 걸러내는 장기예요.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혈압을 조절하고 몸 안의 수분 균형을 유지해요.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데 나이 들수록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요. 사실 30대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해요.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검은색 식품은 신장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현대 연구에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장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검은 콩의 식이섬유가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요산이 쌓이면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소플라본이 신장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데도 관여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예요. 그래서 이미 아프기 전에 지금부터 챙겨두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매일 밥에 넣는 검은 콩 한 줌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첫 번째, 밥 지을 때 섞어 드세요. 가장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씻어서 물에 1시간 정도 불렸다가 밥에 넣으면 돼요. 하루 한두 숟갈 분량이면 충분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먹는 게 진짜 힘이에요. 두 번째, 검은 콩 삶은 물도 버리지 마세요. 검은 콩을 삶으면 물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잖아요. 그 색이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삶은 물도 같이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시면 영양 손실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검은 콩 두유는 직접 만들어 드세요. 불린 검은 콩을 삶아서 믹서에 갈면 끝이에요. 첨가물 걱정 없이 검은 콩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한 잔,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번째, 두부나 나토 같은 콩 발효식품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요. 이소플라본은 발효 과정에서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검은 콩을 직접 드시는 것과 발효식품을 같이 활용하시면 시너지가 나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검은 콩은 퓨린 함량이 있어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류 섭취가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 한두 줌 정도면 충분해요. 할머니 밥솥에서 나던 구수한 냄새가 생각나요. 검은 콩이 콕콕 박힌 잡곡밥. 어릴 땐 그냥 밥이었는데 이제 보니 할머니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거더라고요. 거창한 건강식 필요 없어요. 밥 지을 때 검은 콩 한 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도 요즘 매일 넣고 있거든요. 작은 것 같아도 꾸준히 하면 몸이 먼저 알아요. 다음에는 또 이렇게 우리 식탁 가까이 있는데 제대로 몰랐던 것들을 같이 들여다봐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여기서 만나요.